이누이트 부모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절대 소리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난동을 부리는 아이를 부모가 나름의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만히 두어서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받는 상황이 그려진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버릇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누이트 부모들이 말하는 화내지 않고 훈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이고, 과연 이게 먹힐 것인지, 이런 교육 철학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지 알아보자. 이누이트 부모라면 식당에서 소리 지르며 떼쓰는 아이가 스스로 지칠 때까지 1시간 동안 방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 이 부모들이 호락호락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들은 규율을 지키게끔 인지시키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어릴 적 그랬듯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부모가 설명해주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를 따를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애가 떼쓰고 울 땐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울고 있을 때에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 침묵하며 아이를 응시해라. 그럼 아이들은 처음엔 안 듣는 것 같더라도 알아서 울음을 그치고 부모에게 다가오고 점차 대화도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누구나 차분하게 육아하고 싶지만 체력적으로 지치다 보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감정 컨트롤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아이가 고집을 피우며 난동을 부릴 때 부모는 마음속으로 다음 2가지를 실천해라. 첫 번째,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아이들의 감정적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직 그저 제멋대로인 존재들이다. 아이가 2 더하기 2를 4로 이해하기도 어린데 오라고 답했다고 화낼 일은 아닌 것처럼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다.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임무이다. 2번째, 너무 힘들 땐 자리에서 아주 잠시라도 벗어나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를 추스리고 오는 것도 지혜다. 그럼 부모로서 침착하게 아이를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훈육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듯 아이의 성향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훈육은 어떤 상황에도 감정적 고통과 함께 갈 수 없음을 기억하자. 아이와 대립되는 당장의 사건 외에 평상시에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게 건강한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야 한다. 일상에서 부모를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야 아이들은 부모가 부탁하지 않아도 부모를 자발적으로 도와 설거지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도우며 정원 손질도 한다. 이들 부모는 아이들이 늘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알아챌 수 있게 가르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도울 줄 아는 마음의 그릇이 키워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의 자발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돕고 싶은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라. 아이들은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불과 생후 20개월의 아이여도 옆에서 뭔가를 줍고 있는 어른을 보면 방을 가로질러 가서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들은 돕겠다는 아이들의 제안을 쉽게 거부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은커녕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놀거나 영상을 보라고 하며 거절한다. 부모의 이런 행동은 주변에 관심을 갖는 그릇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집안일, 즉 공동체의 일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는 잠재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마야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돕고 싶어 할 때 일단 해보게 한다. 온 집이 엉망이 되더라도 아이가 배우는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감을 건강히 인지하며 독립심을 키워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야인 부모들은 아이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부모의 기준에서 더 좋은 것으로 중간에 개입해서 수정해주지 않고 아이가 하는 걸 지켜보다가 그 방식을 보강해준다. 이는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켜주는 인정의 방식으로 잘했고 못했고와 같은 칭찬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잘했어라는 칭찬은 아이가 당신의 칭찬을 목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즉, 남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동성을 키울 수 있다. 아이가 기특할 때는 고마워라는 인정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너의 존재와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기여가 되었다는 뜻이기에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고 독립성을 키워가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훈육을 하려다 감정에 휘둘려 호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가 훈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스스로의 인생을 사랑하며 건강한 독립체로 자라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혼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지금 30, 40대 부모는 참 어려운 육아를 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억압형 육아를 받으며 상처도 받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 살아왔는데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정반대의 육아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함을 깨닫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존중형 양육 방식은 부모와 아이의 인격적 유대를 연결해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혹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이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아이의 의견이나 감정을 물어보고 있는가? 아이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물어볼 때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 방식으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어떤 전략 없이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아이가 대화를 요청할 때는 하던 일을 바로 관두고 집중해 주어야 한다. 특히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예민한 상황일 때는 더욱 중요하다. 아이의 상황과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와 아이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존중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안정적 유대 속에서는 벌이나 보상 없이 함께 바운더리를 정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부모가 아이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주지 못하면 아이는 훗날 자신의 영역을 존중하지 못하는 어른이 된다. 아이에 대한 기대를 높여 사사건건 통제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당장은 통제하거나 모든 것을 허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쉬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망치는 길을 걷게 된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자존감과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아이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것을 중요하게 염두하며 양육해야 한다. 자기 조절력이 없다면 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크고 환경과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휘둘리거나 외부에서 공격을 당해도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학폭가해자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고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인지가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은 부모가 차근차근 훈련시키며 키워줘야 하는 영역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한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높은 감정 지능과 상황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호자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억제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상대적 어려움을 느낀다. 어떤 감정이든 스스로 직면하고 소화시켜서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포인트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꾹 참고 숨긴 경험만 있는 아이라면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혼란의 구렁텅이에서 방황하며 속병이 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게 도와주거나 부모가 먼저 일기로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부모부터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물론 부모로서 긍정적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겠지만 부모가 감정을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생은 행복한 결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이가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에 잘 맞서고 털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외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긴다. 자기 조절 능력은 무조건 참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며 인내한 뒤 달콤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느끼는 성취감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니 아이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아이는 절제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완성도는 세 번째부터 말해도 늦지 않다. 무언가를 처음 할 땐 그 시도를 칭찬하고 잘 마무리했다면 끝을 보았음을 칭찬하는 것이 먼저다. 잘했고 못했고에 대한 추가 사항은 그 다음에 말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아이가 더 멀리 성장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육아는 현실이기에 막상 적용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된다면 바로 진심이 아니었음을 말해야 한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를 키워가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